190페이지 유무선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 인터넷 연결이 안 되지? 난 잘 되는데? 스마트 기기로 인터넷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동영상 잘 보셨죠? 먼저 유무선 네트워크의 설명을 하기 전에 네트워크 장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장치, 네트워크란 거는 네트와 워크의 합성어인데 거물과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터넷 컴퓨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막 연결된 선을 보니까 막 복잡하게 얽힌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거물처럼 연결돼서 네트, 일들을 한다고 해서 워크했고 네트워크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연결된 여러 컴퓨터들이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통신망을 네트워크라고 한다. 핵심이고, 매체가 뭐냐면은 정보나 내용물을 전달하는 역할하는 것이 매체, 미디어, 매체라고 합니다. 매체는 종류가 이게 있는데 지금 책이 없는데 해볼게요. UTP가 있고 UTP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이 있고 그다음에 동축 케이블, 그다음에 광 케이블입니다. UTP 케이블은 여기 인터넷에 있죠, 그죠? 인터넷에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컴퓨터 꼽혀 있는 거 이렇게 된 거 RJ45 잭이 붙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선이 8가닥이 되겠습니다. 8가닥. 이제 2개씩 꼬아서 4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이따 나오니까 또 설명할게요. 동축 케이블은 동그란 플라스틱에 흰 플라스틱에 중간에 이렇게 구리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 생깁니다. 요렇게. 아이씨, 그림이 잘 안 되는데 UTP 동축 광 동축 케이블은 요런 흰 선의 중간에 꼭 이렇게 여기가 구리선입니다. 구리선. 이 두 개는 전기 신호로 신호 보낸 거고 광 케이블은 유리입니다. 유리섬 위에 이렇게 보내면 신호가 이렇게 빛이 굴절되겠죠. 이 굴절 각도로 서로 다른 정보를 보내는 것이 광 케이블이고 속도는 빛의 속도니까 가장 빠르겠죠. 그죠? 얘들은 싸니까 쓰는 거고 얘는 빨라서 쓰는 겁니다. 비싸더라도. 현재 광 케이블이 많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장비 중에 허브가 있고 무선 액세스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무선 액세스 포인트 WAP 와이어리스 액세스 포인트거든요. 무선 장치들을 접속하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를 연결해 주는 거. 여러분 집에 있는 공유기가 비슷한 겁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읽어보면 되니까 그림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먼저 허브는 여러 개의 컴퓨터 시스템을 연결해 유선으로 연결한 겁니다. 유선으로. 여기 있죠, 그죠? 이게 허브입니다. 허브. 다 유선입니다. 유선. 얘의 특징은 여기 있죠, 그죠? 허브는 선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장치고 단순히 연결만 하기 때문에 각 장치로 보내는 데이터를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1이고 2고 3이고 4고 5고 6 아니 필요 없네. 이걸 사와야 되겠다. 이건 아니고 자 1번이 3번한테 데이터를 보낸다 이렇게 해주죠. 그럼 허브는 어떻게 하냐면은 1번이 허브한테 가잖아요, 그죠? 허브에 딱 가면 허브가 딱 받아서 3번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연결된 선으로 다 보냅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그 중에 3번은 받아서 뭔가 작업을 할 거고 2번과 다른 번호는 비행기가 날아갔어. 2번과 다른 번호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받아서 데이터를 버려버립니다. 이게 허브고 다음 다른 장치가 있는데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스위치. 자, 스위치는 뭐냐면은 허브가 다릅니다. 1번이 3번한테 보냈다. 1번 데이터 받아서 바로 3번에 보냅니다. 1번이 4번한테 보냈다. 받아서 4번에 보냅니다. 그래서 스위치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를 갖고 받아갖고 정확히 받는 사람한테 보내주는 것이 스위치입니다. 훨씬 정확하고 속도도 빠르겠죠, 그죠? 이 중간에 필요없는 데이터가 없잖아. 대신에 돈은 비쌉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중간에 단계가 나왔습니다. 스위칭 허브라는 게 나왔습니다. 허브인데 스위칭 기능을 여는 허브가 있습니다. 그게 스위칭 허브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역할과 허브에다가 스위치의 기능을 였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무선 액세스 포인트는 와이어리스 액세스 포인트 해갖고 나오네.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가정에서 쓰는 무선 공유기를 공유기가 해당된다. 자, 공유기는 또 뭐냐면은 자, 무선 공유기가 무선 연결된 건데 야가 하는 역할은 하나의 IP 주소를 공유하는 겁니다. IP 주소를 아까 했죠. 공인 IP는 인터넷에 나갈 때는 공인 IP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복잡네. 자, 여기서 인터넷 나갈 때 요선 요거는 요겁니다. 요게 하나의 IP 주소고 이렇게 줬는 내부 IP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사슬 IP겠죠. 그죠? 사슬 IP 나갈 때는 공인 IP 뭐를 공유하냐면은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이 공인 IP 주소를 공유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 해보겠습니다. 유무선의 특징. 자, 유선은 선을 연결한 거고 무선은 선이 없는 거죠. 자, 유선의 특징. 유선은 선으로서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보안에 강합니다. 그러나 물적 연결 때문에 거리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선을 까는데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무한정 길면은 선을 까기 힘드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컴퓨터의 위치를 변경하고 이동하는 데 제약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옆방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하면 선을 못 연결하니까 빼가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제약이 있다. 그 다음에 선을 까는데 선에 대한 비용이 들고 선이 손상되면은 네트워크가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이 유선 네트워크의 장단점. 그 다음에 꼬임상선 영어로 트위스티드 페어라고 합니다. 트위스티드 페어. 트위스티드 페어는 뭐냐면은 꼬있다 쌍이다. 여기 보면은 네 쌍이잖아요. 그죠? 각각 두 개이기 때문에 8개의 선입니다. 아까 했던 이게 무슨 케이블이 아니면 UTP 케이블입니다. UTP 케이블. 보통 8가닥이고 수백 메가의 PPS고 가격은 저렴하다. 꽈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렇게 전기가 흐를 때 이렇게 주변을 뭐가 발생하죠? 무리시간이 빼지 싶은데 오른손가 하면 돼. 오른손 엄지손가락이죠. 이 화살표고 이게 엄지손가락이고 도는 거는 나머지 네 손가락이야. 그래서 가는 방향에서 오른쪽이가 이렇게 방향으로 원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간섭이 생기겠죠. 왜 8가닥이 되니까 8가닥이 흐르잖아요. 이렇게 있지. 그러면 각각이 다 자기장이 생기니까 각각 간섭이 이렇게 있지. 그래서 왜 꼬임이냐 왜 페어냐 하면은 요 꼬임 이유는 간섭 방지입니다. 써놓으세요. 간섭 방지. 이 간섭이 뭐냐고? 잡음. 다른 말로 잡음이지. 여러분들 라디오에 지직하는 것처럼 데이터가 가는데 이 데이터에 잡음이 생기고 간섭이 생길 수 있어. 왜? 전기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선을 이렇게 꽈놓잖아. 이렇게. 꽈놓으면은 자기장이 적게 생깁니다. 왜? 직선으로 안 가니까 자기장이 홀키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무선 네트워크의 장점. 무선 네트워크의 장단점은 선이 없기 때문에 지형이나 건물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자, 움직이면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단점은 특정 주파수 영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자, 유선 네트워크에서 보안에 취약하다. 왜? 전파로 하니까 중간에서 도청하기 쉽겠지. 그 다음에 무선 신호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그래서 전력 소모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휴대폰 보세요. 휴대폰을 가지고 혹시 KTX나 승용차를 타고 고도 달리면은 이 휴대폰 배터리가 빨리 닳습니다. 왜 닳냐면은 자, 기지국이 이렇게 지역마다 있어. 이렇게 쭉 옮기면 어떻게 되죠? 얘가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 또 바뀌면은 양쪽으로 막 바꾸는 거야. 이렇게 또 바뀌면은 얘를 못 찾잖아. 그럼 또 한 대로 막 이 기지국을 찾기 위해서 신호를 주기적으로 막 보내야 되는데 기지국을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화기는 더 빨리 막 보내는 거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전력 소모가 심하다.
그다음에 무슨 네트워크 검색과 추가가 필요하다. 요거는 이쪽 카페에서 무슨 와이파이 쓰다가 이쪽 카페를 옮기면 안 되죠, 그죠? 옮길 때마다 뭡니까? 거기에 와이파이를 잡아야 됩니다. 무선을 잡아야 되죠. 그게 검색과 추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요것이 무선 네트워크의 장단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무선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서 해볼게요. 무선 네트워크 기술은 책이 한 5개쯤 나오는데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 있습니다. NFC, 두 번째는 블루투스, 세 번째는 지그비, 네 번째는 와이파이, 그 다음에 LTE 등이 있습니다. 먼저 NFC는 10cm 이내에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통신거리를 잡아서 보안성이 우수합니다. 중간에서 누가 캡처해 갈 수가 없지, 그지? 교통카드, 전자결제, 출입문의 모바일 키 등에 사용합니다. 여러분 중에 교통카드나 지하철 토큰 분해해 본 사람 없죠, 그죠? 잘 생각해보세요. 교통카드 딱 떼면은 순간적으로 잔액에서 요금이 빠지고 또 잔액을 계산해 내잖아요, 그죠? 근데 웃기는 거는 배터리도 없어요, 카드에는. 어떤 원리냐면은 요렇게 코일을 돌돌돌돌 말아서 납다가에 말아서 쫙 이렇게 회로를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선 충전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 부분을 단말기에 딱 갖다 대면은 순간적으로 전기가 발생해서 요 회로에 전기가 공급되고 지정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잔액을 계산하고 송금하고 계산하고 잔액 계산하고 딱 남습니다. 요게 NFC 카드고 가까운 거리에서만 사용한다. 블루투스는 낮은 전력을 사용하고 사물 인터넷에 연결한다. 보안에 강합니다. 그 다음에 30m 이내다. 얘보다 좀 멀죠, 그죠? 30m 이내고 데이터 교환에 필요한 무선 헤드셋, 자동차 핸즈프리, 무선 마우스, 각종 웨어러블 등에 사용되고 있다. 블루투스입니다. 자, 블루투스 나오죠, 그죠? 10세기경 네덜란드와 노르웨이가 옛날에 하나 있으니까 국왕이 있는데 그냥 바이킹 해적이면 되죠. 그 사람 이름이 블루투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아마 이 이름을 갖고 쓰다 보니까 이게 일반화돼 갖고 블루투스 기술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블루투스 4.0, 5.0까지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 단계 지그비. 지그비는 데이터 양은 적습니다. 아주 작은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거리가 멀리 300m까지 전송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50개까지 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주로 어디 쓰냐면은 여러분들 모형 항공기, 모형 자동차 그런 거죠. 모형 기기 무슨 장치에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센서를 통한 값을 주기 때문에 센서 통한 값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저 작은 값을 막 빨리빨리 줘야 되니까 홈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홈 네트워크. 와이파이는 유선과 같은 수준의 속도와 품질. 자, 무선인데 유선처럼 품질과 속도가 나오게 하는 것을 와이파이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연결할 때마다 탐색과 인증이 필요하다. 접촉했죠, 앞 시간에. 이쪽 카페에서 잡았어. 근데 이쪽 카페를 옮겼어. 그러면 또 잡아야 되죠, 그죠? 수시로 기기를 검색하고 탐색해서 인정받아야지 연결된다. 이게 와이파이입니다. 자, 전송 속도 빠르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컴퓨터, 스마트폰에 두루 쓰이고 있다. LTE는 요즘은 이게 한물 가고 뭐가 나왔죠? 5G가 나왔죠, 5G. 이게 통신기술은 자꾸 발전합니다. 한마디 이거 하면 됩니다. 통신기술. 무선이동 통신기술입니다, LTE는. 자, 점점 속도로 빨리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점점 바뀌니까 이건 참고로만 하세요. 와이파이 설명 나오죠? 와이파이도 회사 이름입니다. 단체 이름. 와이파이 얼리언스. 여기서 갑자기 이름이 와서 이름이 되어버렸죠. 통신기술의 명칭이 되어버렸습니다. LTE도 Long Term Evolution 해갖고 개발한 거였는데 기술 이름이 되어버렸죠. 그죠? 나머지 여러분들 안 써봤는데 여러분들이 다 써보고 요거를 잘 모를 끼고, 그죠? 야하고도 잘 모르니까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선 네트워크 연결해 보면 되지 뭐. 그죠? 자, 네트워크 환경 설정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